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수학은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수천 년부터 피타고라스 정리라서 전 세계 어딜 가도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그러면 그걸 달리 얘기하는 미친놈은 없어요. 근데 이건 있지. 유클리드 계약이냐 비유클리드 계약이냐, 즉 평면이냐 곡면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죠. 직각삼각형 내각의 총합이 180이다라는 180도라는 거는 평면에서고, 곡면 위로 올라가면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그거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런 전제로 쓸 수는 있는 거지, 평면이냐 곡면이냐의 전제가 깔려버린 상태에서는 그 명제는 지구상 어딜 가나, 아니요, 안드로메다를 가도 그거는 유지되는 명제예요. 그런데 국어라는 과목은요, 확립된 게 2010년 전후?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학문이잖아요. 서구에서 뭐 발전이 돼가지고 들어온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이 학문이 되게 치열하게 발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수학 같은 경우에는 피타고라스 정리 막 그리스에서 했다가 0이라는 개념은 인도에서 오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슬람에서 숫자라는 개념을 만들어 썼던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은요, 굉장히 긴 역사에 걸쳐가지고 확립이 된 학문체계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새로운 게 발견될 수는 없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리만 가설이라든지 이런 뭐 리만 제타 함수라든지 뭔가 이제 수학 난제는 풀려갈 수 있겠지만, 뭔가 지금 그거는 가설 뭐 난제를 푸는 과정인 거지, 지금 와서 우리가 자명하게 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이 틀렸어라고 할 건 없어요. 근데 잘 들어, 탐구는 그런 게 있지. 그래서 옛날에 2014학년도 세계지리 문제가 왜 날렸냐면 그게 너무 공교로웠던 거야.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10년 전쯤에 세계지리에서 명백하게 쫄쫄 오류였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정말 다 잘못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게 시험 범위를 정확히 하면 틀릴 이유가 없는 문제거든요. 시험 범위를 정확히 하면, 즉 이게 수능에 대한 전문가는 좆도 없는데 떠들기는 아주 그냥 귀 찢어질 것 같아. 아니요, 그냥 다 닥치고요, 평가원 하는 얘기만 들으면 돼요. 그냥 다 닥쳐야 돼. 사실은 나도 조용히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조용히 있는 거거든. 근데 뭐가 문제냐면, 미친놈들 같아요. 내가 이거는 수많이 어떤 칼럼을 볼 건데 조회수가 490? 나는 그 그림의 조회수가 490만 원 돼야 된다고 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양대 여기까지 너무 얘기하면 좀 그러네. 근데 저는 되게 그 나이 때 그 정도의 노력을 하는 건 저는 정말 존경하는 강사거든요. 저는 그 정도 강사가 대한민국의 강사 중에 1%도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고민인 거지. 왜? 아니, 분명히 모음 축약으로 배웠는데 왜 평가원에서는 이걸 교체라고 쳐내고 있을까? 교체니까. 근데 영문을 모르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요, 사실 서울대 국어교육과에서 제대로 공부 안 했으면 모를 수밖에 없어요. 모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운이 좋았던 거죠. 왜냐하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학교에서 당연하다고 배웠던 게 현장 나와서 가르치니까 뭔 소리라는 거지? 서로 안 맞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는 피어를 펴라고 발음하면 모음 축약이라고 배웠거든요. 혹시 이거 모음 축약이라고 안 배운 사람 손? 100% 모음 축약이라고 배워. 모음 축약이라고 배웠다 손. 내신에서 모음 축약이야. 그 표정이 왜 이러지, 잠깐만. 내신에서 100% 모음 축약이라고 배워요. 알겠니? 근데 교과서를 보잖아요. 일단 없어요, 이게.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냐면 얘는 진작 교체거든요. 진작 교체예요. 그러면 이제 그 칼럼이 뭐라고 돼 있냐? 얘를 교체라고 보는 게 문제가 있다. 왜? 얘가 설명이 안 된다. 아니요, 설명돼요. 설명돼. 그러니까 해석이 아예 잘못되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실마리를 찾아갔다 하는 건 저는 되게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라고 보거든. 근데 그에도 못 미치는 인간들이 수두룩한 거야. 근데 떠들기는 아주 시끄러 죽겠어. 그러니까 애들이 똥 멍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조용히 해주는 게 사실은 상대방을 위한 예의고, 이게 특히 국어라는 과목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수능의 전제에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될 여지가 없어요. 수능은 그냥 이거라니까? 축약 아니야. 이 설명은 나중에 제가 시간을 따로 내서 해드릴 거예요. 좀 되게 안타깝다니까. 근데 문제는 또 내가 떠들면 뭐 알 하나 먹겠어요? 이게? 알 하나 먹겠냐고.
그러니까 5년 전에 내가 떠들면 알아먹었어. 10년 전에 떠들면 내가 오히려 알아먹었어. 지금 떠들면 관심도 없어요. 괜히 좋은 소스만 주는 거지, 강사들한테.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저는 고민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는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문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해할 수 없는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기본적으로 칼로리 이론은요, 오류예요. 말이 안 되는 이론이야. 자, 잘 들어. 칼로리 이론이라는 건 어떤 이론이냐면요. 예를 들면, 자, A라는 어떤 수조가 있고요. 또는 뭐, B라는 수조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붙여놓기 전에는 100도였고, 온도가 100도씨였고, 온도가 0도씨였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뭐 힘의 평형이나 온도 평형 같은 거 알기 때문에 이게, 물론 자연계에서는 100%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얘를 이렇게 가림막을 뭐, 딱 붙인 상태에서 딱 붙여버렸다든지, 혹은 가림막을 열어버렸다든지 하면 온도는 당연히 50도, 50도가 되겠잖아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거를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 수력기관처럼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이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이 높이차만큼의 일을 한다라고 본 거예요. 이해됐어? 그럼 봐봐. 여기는 얼마만큼의 일을 하겠어요? 100도에서 50도로 내려갔으니까 50만큼의 일을 한다라고 본 거예요. 열기관이. 이해됐니? 이렇게 본 거야.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 아마 열입자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50일을 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건 심각한 오류인 거죠. 왜? 자, 봐. 지금, 자, 열 에너지 두 개 붙여놓기 전에 얼마 있어요? 100 있어요. 즉, 에너지의 총량은 얼마예요? 100이에요. 에너지의 총량 후에도 당연히 100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얼마가 돼버려요? 150이 되는 거예요. 맞지? 여전히 열 에너지는 100에 일 에너지 50까지 추가해서 에너지의 총량은 150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비판을 받은 거야. 이 50 도대체 어디서 갖고 왔냐고. 이 실험을 해낸 거는 줄이에요.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왜? 말이 안 되니까 이건. 심지어 지문에 설명을 안 해놨어. 왜? 틀린 과학 이론을 니네가 이해해서 왜 알아서 뭐 할래? 그러니까 이 지문은요, 과학기술 지문이 아니야. 과학사 지문이라니까. 아니, 정말 너무 몰라도 모르는 게,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지문이야. 이해할 수가 없는, 이해할 게 없는 지문이야. 이해할 게 없는 지문이라고. 이 지문은 정확하게 어떤 지문이냐면요. 과학사예요. 과학사, 과학 역사. 그럼 과학이라는 건 어떻게 발전하니? 정상과학이 존재하고, 기존에. 그 정상과학에 대해서 변칙 사례들이 발견이 되고, 도전을 받지만, 얘가 견뎌낸단 말이야. 그러다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완전히 변칙 사례가 발견되었을 때, 그래서 새로운 체제가 확립이 되면 얘는 그때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잖아. 그렇게 과학은 발전해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치열한 논쟁과 논박인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은 사단락의 세팅이 다 돼 있는 거고요. 자, 카르노는 칼로릭 이론을 근거해서 자신의 열 이론을, 열 효율 이론을 주장했던 건데, 줄은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야. 그냥 실험을 해봤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열이 얼마만큼 일로 넘어가는지, 반대로 일이 얼마만큼 열로 넘어가는지 본 거야. 그런데 닫힌 개 안에서는 당연히 열 에너지 100을 넣으면 일 에너지 몇이 나오겠어요? 100이 나와야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쟤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건데, 봐봐. 그냥. 이걸로 설명하니까 바로 애들 설명하려고. 자, 에너지가 1000 있다고 칩시다. 1000. 봐. 내가 열이야. 오케이? 얘가 1이야. 내가 1한테 1000을 줬어요. 그러면 열 에너지 1000은 1 에너지 1000으로 바뀌었죠. 다시 1 에너지 1000이 나한테 준 거야. 그럼 1 에너지 1000은 열 에너지 1000으로 바뀐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등가 교환이라는 거야. 그래서 열 에너지 100을 넣으면 1 100을 하고, 1 에너지 100을 넣으면 반대로 열 100을 한다는 거야. 이건 당연한 상식이야. 이해됐어? 줄은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실험해서 에너지가 보존되는구나 라고 입증을 해냈더니, 잠깐만 이 새끼들 이거 틀렸네 라고 통신이 반박한 거야.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새로운 이런 변칙 사례들이 나타나도 바로 새로운 명제를 믿을 수는 없지. 왜냐하면 기존 것들이 워낙 강하고, 그리고 워낙 사람들은 논리적이기도 하지만 비논리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익숙한 거에 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고, 그러니까 클라우디스가 재반박을 한 거예요.
근거를 들여서 야, 근데 봐. 현실 세계에서 네 줄 에너지 보존 법칙 안 돼, 이 새끼야. 라고 비판을 한 거고요. 그리고 봐. 카르노 이론 옹호할 수 있어. 현실 세계에선 그래라고 사실 재반박한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100% 이해가 안 되죠. 왜? 아니 왜 도대체 톰슨은 칼로리 이론이 틀렸다고 한 걸까? 왜 도대체 클라우디스는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 틀렸다고 한 걸까? 그리고 왜 카르노의 이론이 맞다고 옹호를 한 걸까? 그런 내용은 없어요. 왜? 그걸 설명하기에는 사실 되게 무의미한 거야. 왜냐하면 애당초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라고 된 게 아니야. 그럼 의도는 정확하게 다분하게 뭐냐? 이 과학사, 즉 문중 구조를 분석하는 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32번 문제를 풀었다는 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왠 줄 알아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물어볼게. 왜 열의 실체가 칼로리 기면 열기관이 한 일을 설명할 수가 없어? 이미 일일달락에 설명 다 해놨는데? 왜? 왜 그게 줄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내가 1분 줄 테니까 여러분이 설명해봐요. 해봐. 왜 열의 실체와 칼로리 기면 열기관이 할 일을 설명할 수가 없지? 써봐. 1분 드립니다. 자, 혹시 필기 못하는 학생들 때문에 20초씩 잡을게요. 한 명당.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실장님 이거 내용 보시고. 내용 보라고, 내용. 써봐요, 여러분. 근데 설명 안 될걸. 왜? 내용이 없어, 일단. 왜 틀렸는지 설명을 하진 않아. 틀렸다는 얘기만 해. 좀 이따 4달러 구조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틀렸다는 얘기만 하고요. 왜 틀렸는지 설명을 안 해줘요. 오케이? 그럼 답을 여러분 이해도 안 되는 선지를 고르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골랐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지금 이 지문을 선정을 했냐면, 솔직히 나는 되게 솔직한 사람이야. 내가 저번 주에 브레튼주의를 개 똥을 쌌잖아요, 수업하다가. 근데 똥을 싼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은 되게 지문 하나하나를 쉽게 바라보지만 난 이게 그러니까 내 목숨만큼 소중한?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난 이 일을 해요.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근데 그 한 지문 때문에 10시간을 봐야 돼요. 정확하게는 한 20시간 정도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이거 아까 내가 썼다 지웠잖아. 이 모음 축약이 아니다, 모음 교체다. 이걸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심지어 녹화까지 되면서 박제까지 되면서 내가 얘기할 정도면요, 수업이 될 정도면요, 일단 내가 쪽팔려서야. 내가 분신되기 싫으니까 나는 저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8시간을 확인했어. 8시간. 그것도 날 새면서. 내 시간이 어딨어. 그러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면 8시간, 그날 잠 못 자는 거야. 브레튼 우즈 그날 잠 못 잤어요. 저 모음 축약 잠 못 잤어요. 왜? 확인을 해야 되고 정확하게 100% 신뢰할 수 있는, 또는 논리적으로 100% 담보할 수 있는 참인 명제를 여러분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저 잠 못 자요. 성격도 그렇고 내 상황도 그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는 나중에 설명 좀 드릴 거예요. 갑자기 약간 곁다리서 했는데 제가 3분만 설명드리면, 우리 엄마가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누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남성적으로 키웠던 것 같아. 나는 혼나다가 혹은 슬픈 일이어서 울잖아.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어. 뭔데 네가 우냐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앞에서는 울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는 웃지도 못하게 했어. 약간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약간 오히려 어린 시절에 상처가 됐을지 모르지만 내가 뭔가
위기가 왔을 때, 허들이 왔을 때 그걸 뛰어넘는 자세로는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누나한테는 그게 좀 상처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 누나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인생을 깨달은 거야. 그때부터 공부해가지고 당연히 의대를 간 거고요. 저는 그게 이제 누적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대가리 한번 크게 맞았고 대학교 1학년 때 대가리를 2번 크게 맞았어요.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들었었냐면 근데 그때 전국 취직증을 찍고 나서 입시가 조진 거야. 그래서 이제 장학금을 다 받고 지방 거점공립대를 갔어요. 4년 장학금을 받고 첫 해. 근데 내가 그때 동아리 하나 들었었는데 동아리에 음대 누나가 막 소개팅 엄청 많이 시켜주는 누나였어. 그래서 소개팅을 다 시켜주니까 내가 하루는 그 누나한테 물어봤다고. 누나 저도 소개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한 일주일 있다가 누나 저도 소개팅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대. 근데 안 시켜줘. 왜냐 옆에 형은 존나 시켜주는데. 또 일주일 뒤에 또 물어봤어요. 누나 저 소개팅 언제 시켜줘? 그러니까 누나가 딱 이 한마디를 딱 했고 내가 그 한마디 때문에 사실은 자퇴부터 그 뒤에 삶이 딱 결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야 네가 뭐가 있다고 소개팅 시켜주냐 그러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딱 들었는데 너무 상처였는데 야 너무 씨발 너무 팩트 아니냐? 일단 왁구가 살발하고 왁구가 존나 살발하고 키 좀 이제 막 거의 한 이게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키 정도 되고 학벌 집안 거점 국립 때 어디다 써먹냐고. 집이 부자도 아니고 뭐 스타일링이 된 것도 아니고. 그때 딱 느꼈죠. 아 씨발 내가 이대로는 인생 병신 되겠다. 그때부터 거듭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없잖아 방법이. 그러니까 바로 군대 갔어요 저는. 그때. 왜? 군대 2년이 오히려 내 시간을 벌어줄 것 같았거든. 어차피 가야 되는 2년이면 그때 인생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게 통찰을 하자. 그래가지고 저는 군대에서 사업 구성해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했던 사업이 지금 노래아래 7천억에 팔린 스타일란다가 있는데 그때 카페24에서 스타일란다랑 거의 비슷한 매출을 만드는 그런 스타트업을 했었는데 병신이 그거 했어야 되는데 이게 공부한 애들이 한계야. 곧 죽어도 사시야. 그러니까 우리 때는요 여러분 남자는 이과가 아니에요. 남자라면 사시지야 진짜. 그러니까 병신들이 맨날 법대 쳐가고 사시 공부했어. 나도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아 돈 생겼네? 아 이걸로 사시 쳐야지. 이 지랄 한 거야. 인생 존나 꼬였죠 그때부터. 아무튼 갑자기 여기까지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거는 제가 요점 정리해 설명드리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라고. 열의 실제 칼로리기면 열기관이 한 일을 일리달리 설명을 다 해놨는데 도대체 통수는 왜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지? 진짜 10시간 들여다봐요. 이해 안 돼요. 10시간 들여다봐도. 근데 구조 잡고 내 설명 좀 이따 들으면 이해가 될 거야. 자, 구조 잡는 거 같이 따라갈 거거든요. 따라오세요. 자, 항상 1단락은 주제 세팅 단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복습 차원에서 지금 내신 끝나고 온 학생들이 많으니까 복습 차원에서 얘기할게. 주제가 되는 요건이 있어요. 이거는 국어, 영어 공통인데 간만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반복되고 간단히 얘기할게요. 강조되고 뒷받침돼요. 그러면 당연히 칼로릭이 글의 주제죠. 1단락에서는. 그럼 칼로릭은 뭐래? 열이래요. 칼로릭 이론이래요. 자, 그래서 구조 한번 잡아볼게요.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고 열의 실체 칼로릭의 특징, 칼로릭은 정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간다. 두 번째, 질량이 제로다. 세 번째, 입자다. 세 가지 특성이 있는 거죠. 자, 이를 칼로릭 이론이라고 한다. 벌써 세 번 얘기했으니까 주제일 수밖에 없겠죠. 1단락 소주제에서는. 이에 따르면 찬 물체와 뜨거운 물체를 접촉시켜 놓으면 당연히 뜨거운 물체에서 찬 물체 쪽으로 가겠죠. 두 물체 온도가 같아진대요. 왜 그러겠어? 뜨거운 물체에서 찬 물체로 이동하니까. 예시까지 들어가지고 뒷받침을 하고 있잖아. 보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려주는 칼로릭이고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럼 봐. 1단락에서 2단락으로 넘어갈 때 주제가 세팅된 핫플레이스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로 가는지 봐. 뭐래? 열기관의 열 효율 문제래요. 열기관에 대한 개념 정의와 열 효율에 대한 개념 문제. 자, 이거 왜 중요한지 잘 들어봐요.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고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 그 시절은 뭐 했었냐면 사실 동력혁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풍차, 뭐 물레방아, 뭐 마력
인간의 노동력 이런 게 동력이었는데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우리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동력을 쓸 수 있게 된 거야. 화석연료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증기기관으로부터 뭐 제니방적지가 만들어지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영국에서 시작됐다. 영국의 맨체스터가 어디 시작됐다. 이런 거 한 번쯤은 들어봤잖아. 그 얘기거든. 그럼 그 시절에 산업혁명이 있었고 산업혁명 시절에 처음으로 발명된 인간이 아닌 동력은 열기관이었어요. 보일러 떼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스팀 가지고 터빈을 돌렸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당연히 열 효율이 문제가 되죠. 열 효율의 정의가 뭔데? 자, 열을 흡수한 다음에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이 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흡수한 열의 양 대비 한 일의 양. 이거 좀 기억을 해둡시다. 대비가 나오면 앞쪽이 분모고 뒤쪽이 분자죠. 이건 초등학교 4학년 때 분수 배울 때 배우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봐봐. 열 효율에 대한 정의까지 세팅이 딱 되는데 자 그러면 글의 주제는 뭐겠어? 열 효율이죠. 왜 열 효율이야? 일단 칼로리 이론은 1, 2달락에서 연결되고 있진 않아. 지금까지는. 두 번째, 글 전체를 관통하는 걸 보면요. 봐. 칼로릭 이론이 열 효율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고 본 거고 결과적으로 또 열의 일당량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열의 일당량 개념도 보면 알겠지만 열과 일이 바뀐다고 나와요. 좀 이따 보면 알 거야. 그 다음에 열과 일이라고 하면서 쭉 가시면 열 효율에 대한 카르노의 이론이라고 주제는 열 효율이었고 마지막 단락조차도 결국 무슨 얘기라고 했냐면 열기관에서 열 전부를 일로 전환할 수 없다. 열 효율이 100%가 될 수 없다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글의 주제는 열 효율이었던 거야. 이걸 못 잡으면 이제 대가리 깨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아까 경제지문 얘기하려고 했었잖아요. 뭐냐면 이거야. 내가 왜 경제지문을 저번 주에 똥을 싸고 절었냐면 사실은 이게 변호사이신 부모님이 수능 법지문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랑 되게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근데 나는 나름대로 사실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능 지문을 바라보는 과정에 퍼즐이 맞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는지 알겠고 왜 법정보자들이 수능 법지문이 개판이라고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래서 법지문에서는 그런 이슈가 없는 거야. 내가 근데 경제학을 전공한 건 아니에요. 혼자서 공부를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100% 전공한 상태에서 그 지문을 다루는 게 아니다 보니까 왜 수능에서 그렇게 하는지가 메꿔지질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해설 쓰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법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꼭 전공자들이 야 씨발 그 출제 오륜대라고 난리를 쳐요. 일부 우주론이 물리학회에서 그랬고요. 206월도 오르비 같은 데 보면은 경제 전공자들 나와가지고 아주 난장판이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법지문 변호사들 난리고요. 철학 전공한 사람들이 작년에 해겔 지문 갖고 또 그 난리를 쳤어요. 왜 그러겠어? 전공 시험이 아니니까요. 대답은 전공 시험이 아니니까 지네 눈에는 출제 오류인 거야. 이해됐어? 자, 두 번째. 왜 그러면 지문은 10시간을 들여다봐도 여러분은 100% 이해되지 않긴 했을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저도 계속 배워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평가원에서는 정확히 이렇게 보더라고요. 고1교육청, 고2교육청을 여러분이 고3 때 다 알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 올해 재수생들은 올해 고3들이 고1, 고2 때 쳤던 시험을 씹어먹고 있어야 돼. 이거 되게 소름 끼치게 중요한 거야. 진짜. 이게 이렇게 퍼즐이 맞더라고요. 또. 잘 들어. 고1 교육청과 고2 교육청이 당연히 여러분이 풀어본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고3 시험 때 되게 중요한 영향력을 가져요. 알겠어? 이거는 봐봐. 내가 거의 전수 조사를 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충분히 신뢰할 만하고 타당할 만한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EBS 연계라고 알고 있잖아. 이건 되게 표면적인 거야. 이면적으로는 기출, 그 다음에 자기가 고1, 고2 때 배웠던 교육청이 되게 밀접하게 고3 시험에서 작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 재수 이상들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고3들이 고1, 고2 때 풀어봤었던 EBS를 씹어먹고 있어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다, 얘들아, 정말. 알겠어요? 소재적으로 굉장히 높은 확률을 예측이 돼,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이 얘기인 거야. 즉, 무슨 얘기예요? 시험 범위가 얘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 시험 범위를 조각 모음해서 시험을 푸는 게 아니라 그 한 지문만 놓고 푸니까, 또는 전공적인 지식을 가지고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정확하게 이 조각 모음 가지고 한 그림을 그려서 보면 처리가 돼요. 근데 이 조각 모음을 하지 않고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100%. 지금도 봐봐. 이해가 안 되잖아. 왜? 아니, 칼로리 이론에서는 지금 열 기관이 한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야? 설명이 없잖아요. 근데 정답은 골라야 되잖아. 그런 맥락이라는 거야. 그러면 왜 그럼에도 정답은 나오냐? 잘 들어. 여러분, 정보 처리라는 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용도 담겨 있지만 그 내용을 담는 틀이 중요하다니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사실은 우리가 이런 영상들이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도요, 전부 다 화소득 값들이잖아. 화소값 하나하나는 사실은 결국 0, 1, 2라는 데이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동영상으로 보이고 그림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 얘기야. 결국 본질은 0, 1이지만 그게 우리 눈에 그림으로 보이려면 데이터, 0, 1이라는 데이터를 담는 틀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보 처리라는 건, 정보라는 건요, 구조와 내용을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조를 똑바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몇 없어. 나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나중에 제가 강의를 한번 정확하게 할 건데, 자,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이유가 있어. 이거 몇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문법이라는 게 뭐예요? 문장의 법칙이야. 문장은 뭐야? 완결된 의미 전달 체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이걸 말이라고 하진 않지. 왜? 문법적으로 틀렸으니까, 정보를 담는 틀에 담기질 않았으니까 처리가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린 이걸 어떻게 했었어야 돼? 이렇게 이 구조에 담았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 문법이라는 게요, 어법도 문법의 영역에 넣기도 하고, 문법 그 자체도 문법의 영역에 넣기도 하고, 구문도 문법의 영역에 넣기도 하거든. 근데 수능 연문법 문제가 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 나오는 것도 얘야. 그럼 문법을 한 문제 풀려고 하니? 멍청한 거지. 얘 때문에 하는 거라니까요. 얘를 영어로 바꾸면 이게 신텍스라고. 이 구문이 뭐냐고. 자, 봐. 우리가 얘를 해석할 때, 나 이다 있다 하나 학생이라고 해석하지 않잖아. 어떻게 해석해요? 나는 학생이다라고 해석하잖아. 의미를 담는 틀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영어의 이 신텍스는요, 두 가지가 결정을 해. 첫 번째, 품사가. 두 번째, 어순이. 우리나라는 어순이 중요하진 않지. 근데 영어권에서는 품사와 어순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문법이라는 수업은. 이 두 가지가 문장 성분으로서 어떤 기능을 하고, 이 성분에서 만들어지는 문장의 의미 연결 체계가 어떠한지를 배워서 우리가 오형식을 끊어서 처리할 줄 알면은 100% 모든 영어 구문은 다 뚫려요. 100%예요, 그거는. 그런데 웃긴 게 뭐야? 끊어읽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 미쳤냐? 주어가 달라요, 사람마다. 동사가 달라요, 사람마다. 보호가 달라요, 사람마다. 안 달라. 근데 대충 가르쳐. 그러니까 되게 내가 이게, 나도 이것도 경험일 거 아니야. 봐봐. 우리나라에서 제일 사교육이 큰 게 뭐냐면 영어예요. 맞잖아. 야, 너도 영어를 해. 야, 나도 영어해. 맨날. 야, 너도, 야, 나도 하고요. 광고하는 거 봐봐, 맨날. 막 스피킹 맥스 이런 거 다 선배야. 뭐 예를 들면 뭐 또 뭐 있었지?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닷컴 뭐 이런 거 맨날. 야, 나라고 영어가 됐겠어? 근데 내가 진짜 개고생하다가 영어가 딱 된 뒤로 영어 수업 들을 필요가 없어지더라고. 그게 이거야. 그게 이거라고. 그래서 한번 이 수업은 할 거예요. 왜? 그래야 여러분이 국어에서도 단어 단위에서 문장 단위로 가는 의미가 명확해지고 그 이상의 정보도 되게 명확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어도 모르겠다는 단어나 구문이 안 잡히는 경우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단어 자체,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없거나 아니면 그거를 조직화 못하거나, 그러니까 이 상태로 있거나 머릿속에서. 근데 이 상태로 바꿔주려면 구문 잡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건 사람마다 다르지 않다니까. 정확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맞잖아. 왜 사람마다 주어가 동사가 보어가 어떻게 달라?
다 똑같이.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그래서 이런 배경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 정확하게 이 지문에서 의도한 게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맥락에서 보니까 제가 그 경제지문, 여러분 그 경제지문의 주제어가 뭐였을 것 같아요? 한 단어로. 그것부터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항상 대전제로 깔고 간 게 뭐예요? 주제 구조잖아. 가장 정보가치 높은 게 뭐냐? 이 글은 결국 뭐를 위한 글이냐? 브레튼 우드 체제가 도대체 그 지문이 도대체 뭘 위한 글이었냐는 거야. 핵심 키워드부터 안 잡혔던 거야. 왜? 너무 쓸데없이 어그로 끌린 거야. 한편으로는 배경 지식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필살기는 구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구조를 잡아줘야 되고, 이 지문요 내용 이해로는 절대 못 풀어요. 구조 처리하면 다 바로 깔끔하게 답 나옵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자, 1단락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단락 주제 세팅하는 단락이고, 주제 요건은 반복 강조 뒷받침되기 때문에 칼로릭이 주제일 수밖에 없겠고, 칼로릭은 일단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른다. 그렇지. 열은 높은 낮은 쪽으로 흐르지. 어떻게 흐른 거지? 입자들이 있었나 보구나. 질량은 없나 보구나. 그러니까 질량 변화 없이 흐르나 보구나. 그래서 100도씨, 50도씨 100도씨, 0도씨 붙여놓으면 50도, 50도가 되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입자의 작용이고, 하지만 얘네가 질량은 없으니까 질량은 똑같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예시에다가 적용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예시 적용까지 있어요. 됐죠? 자, 그럼 2단락 주제로 갔어. 이제 열 효율 개념이야. 자,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자, 이 조각 모음 중에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필수 배경 지식이야. 잘 들어. 열 효율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중요한 거야. 효율이라는 개념은 경작에서도 쓰이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쓰이는 표현이에요. 효율이 뭐예요? 투입 대비 산출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는 공부는 적게 하면서 산출은 높게 하길 원하잖아. 똑같다. 투자는 작게 하면서도 큰 돈을 벌기 원하잖아. 그게 효율이요. 그럼 열 효율은 뭐겠어? 열기간이니까 열을 집어넣어서 투입된 열분의 한 일의 양일 거 아니야. 맞니? 한 일일 거 아니야. 됐어요? 예를 들면 1리터를 떼었을 때 1리터를 주유를 했을 때 몇 킬로를 가느냐. 이것도 열 효율인 거지. 연비. 리터당 몇 킬로를 가느냐. 투입한 화석 에너지 대비 한 일의 양은 얼마 정도냐. 그때는 뭘 집어넣었어? 열을 집어넣었다고. 열기관이니까. 일이 얼마 나오냐 되게 중요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 그래서 봐. 열기관은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 낮은 온도의 대기 같은 열기관에서 열을 방출, 일을 한대. 즉 흡수 방출. 열이 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돼? 열의 양 분의 일의 양으로 정의된다고요. 됐니? 자, 이거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대? 그 시절에는 잘 모르겠으니까 물레방아 같은 것을 근거로 유추해서. 자, 물레방아도 어떻게 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일을 해. 그러면 일은 뭐가 결정을 해? 높이차가 결정을 해. 마찬가지로 칼로릭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흘러. 그 칼로릭도 높이차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될 거야. 이 높이차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본 거예요. 됐니? 그래서 정리하니까 핵심은 뭐예요? 칼로릭 이론. 열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면서 일을 하는구나. 열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면서 일을 하는구나. 계속 반복되는 말들인 거예요. 그래서 1, 2단락 주제는 뭐야? 칼로릭 이론은 열입자고 질량은 여기고 열이 높은 쪽 낮은 쪽으로 일을 한다. 그 투입한 열 대비 하는 일의 양, 이게 열 효율이다. 그런데 열 효율이 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로 쓰였다. 여기까지요. 칼로릭 주장은 그래서 뭐라고? 수력기관처럼 높이차가 1로 가듯이 그게 칼로릭 이론에다 세팅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이거랑은 별개로 줄은 뭐 했는지 봅시다. 10초 정도 잡아주세요. 한 편이니까 뭔가 전환된 거야. 그럼 아예 다른 주제로 갔나? 볼게요. 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 편. 3단락입니다. 자, 줄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 자, 열을 잊기에 필요한 에너지 양을 측정하는 실험을 했고, 대표적인 것, 초점 맞췄죠? 초점 줬죠? 이 실험은 뭐야? 지시어 초점 줬죠? 열기관이 아니야. 그럼 뭔데? 자, 봐. 지금까지 열기관은요, 그러니까 즉 2단락에서 얘기한 건 열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야. 열을 가지고 일.
그래서 이단락의 주제, 일단 열기관, 열을 가지고 일을 했다야. 그리고 열 효율, 당연히 투입된 열분에 산출된, 왜 안 써져? 이게 열 효율이었어요. 오케이? 이단락 주제로. 제발 좀 써주세요. 왜 이래? 잠시만요. 야, FMS 고장났냐? 이러지 마. 이단락 주제. 계속 볼게요. 자, 3단락. 자, 그럼 줄은 뭐라 그랬냐? 잘 봐. 거꾸로 일을 열로 바꿨어요. 열기관과 달리. 아니라, 즉, 열기관은 뭐야? 열을 일로 바꿨잖아. 반대로 얘는 일을 열로 바꾼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일을 집어넣어서 열로 바꾸는 열의 일당량.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열기관은 열에서 일로 바뀌는 거고, 열의 일당량은 그 역과정인 거죠. 1에서 열로 만들어 본 거죠. 이해됐어? 그래서 3단락의 주제인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일단 여기서 실험했던 열의 일당량이라는 개념은 2를 열로 바꾸는 열기관의 역개념이죠. 이걸 행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줄글을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있으면 이해가 자동으로 되는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랬던 거고, 그냥 정보가 밀도도 없고 크게 우리가 부담 느낄 필요 없는 정보들이나 그러는 거지. 야, 생각을 해봐. 전 과목에서요, 정보 처리를 본질적으로 모를 수 있는 과목이 수학이겠니? 영어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물리도 수식 쓰잖아. 물리도 공식 쓰잖아. 수학보다 어려운 수식, 복잡한 공식 쓰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잘 생각해봐. 언어적인 능력을 더 깊이 있게 측정하는 게 영어겠어, 국어겠어? 어떻게 세컨 랭귀지를 더 어렵게 물어봐요? 마더텅을 더 어렵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학습 능력과 정보 처리 능력은 국어에서 존나 빡센 거야. 근데 뭐야? 20년 동안 내가 그냥 국어를 살아온 거야. 아, 씨발 귀찮고요. 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4시간 동안 풀면 전 다 맞는데 왜 시험장만 가면 한 4등급 나올 거예요? 80분 안에 쳐야 되는 시험이니까. 네가 한국말을 잘하는 거지 국어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인 어떤 영어 강사보다 미국에 있는 그지가 영어 더 잘한다고 그랬어. 실제로 영어 더 잘하는지는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 메가스의 손준 회장님께서 한 20년 전쯤에 그 얘기 하셨어요. 아무튼 자, 봐. 거꾸로 갔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머립증했다는 거야. 정리하면 이거예요. 뭐다? 등가성이다. 형태만 다를 뿐 서로 전환이 된다. 상호 전환된다.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보존된다. 그래서 어떻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결과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봐봐. 야, 똑같은 얘기를요. 서로 전환된다. 등가성이 있다. 상호 전환될 때도 일정하다. 보존된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야, 이걸 4번, 5번 얘기하면 이게 주제인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은 뭐야? 열을 1로 바꾸고 2를 열로 바뀌었을 때 전후 총합이 같다예요. 그건 상식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무리 없이 우리 머릿속에 이해가 되는 거야. 왜? 사실 칼로리 이론도 우리가 충분히 평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열의 상태들, 그 다음에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 이미 중학교 때 배웠을 거고, 어느 정도 이것도 당연히 상식이죠. 갑자기 돈이 생겨날 수도 없고 갑자기 에너지가 생겨날 수는 없으니까 열 에너지 투입하면 그만큼이 1, 반대로 1 에너지 투입하면 그만큼이 10, 100 투입하면 100이 나올 것이고 100 투입하면 100이 나오겠지. 당연한 거. 끝. 이 느낌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왜 문제라는 거지? 4단락 봅시다. 근데 봐, 뭐래? 이러한 이해는 잘 봐. 재검토다? 무슨 얘기예요? 즉, 위쪽에 있는 이러한 이해, 즉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 근거가 돼서 비판의 근거가 됐다는 거죠. 특히 톰슨이라는 분께서는 어떻게? 야, 너 씨발 위배돼 이 새끼야 라고 비판했다는 거야. 자, 여기도 구조 정확히 잡아볼게요. 봐. 칼로리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자, 봐. 카르노의 주장은 칼로리 이론에 근거했는데 너는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근거로 틀렸어. 이런 구조를 딱 닫아놨잖아. 근데 봐.
카르노 이론에 의하면 열기관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부를 낮은 온도로 방출하면서 일을 한다. 이게 뭐? 이게 왜 등가성 에너지 보존 법칙이 어긋나는 건데?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아, 이해되면 설명 좀 해줘봐. 설명 좀 해줘봐. 이게 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는 거냐고. 봐, 재검토다, 위배된다, 어긋난다, 전부 다 비판. 비판만 하지 충분한 설명을 안 해주잖아. 근거는 줄이 입증한 게 근거래. 설명 좀 해주라고 그러는데 안 되잖아, 이게. 하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뭔 줄 알아요? 카르노의 이론은 클라우지우스의 증명으로 재반박된 거예요. 클라우지우스는 어떻게 재반박했는지 봅시다. 자, 카르노 이론이 유지되지 않아? 그러면 열은 거꾸로 가기도 하니까 카르노 이론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른다고 봤거든. 그러면 자연계에서 저온에서 고온으로 흘러야 되는데 있어? 없잖아 이 새끼들아 라고 재반박 근거를 그렇게 들었대요. 근데 왜 이게 재반박 근거가 되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카르노 이론이 유지됐죠. 여러분이 옛날에 정상과학 지문 있어요. 기억날지 모르게 한 10년 넘은 지문인데 그게 뭐냐? 합의의 피순환 이론. 기억나요? 그거 한번 풀어봐야 돼. 한번 풀어봐야 되고 이제 그거 못 풀면 그거 이제 풀어보다 보면은 심각한 애들이 있어. 선생님 왜 이게 각 기관을 묶은 건가요? 아 그럼 씨발 대동맥 묶어가지고 터져서 뒤졌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이제 벙쪄 있어. 되게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인 지문을 못 풀더라고 애들이. 근데 그것도 그거예요. 옛날엔 뭐냐면 내가 먹잖아. 심장에서 피를 만들어낸다고 본 거야. 해부학이 없었으니까 해부를 해도 피가 뭐 산 사람을 배 가르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죽은 사람 배를 갈라서 보는데 어떻게 순환이 보이겠어. 모세혈관 같은 것 때문에. 근데 그걸 결국에는 후대 학자들이 입증을 해낸 거죠. 체순환, 폐순환 이거를. 그러면서 정상각이 있었고 변칙 사례들이 발견됐지만 얘가 유지되다가 결국 입증이 된 거야. 얘도 마찬가지잖아. 칼로릭 이론이 있었고 줄이 나왔네. 톰슨이 반박했네. 클라우지우스가 재반박표 유지가 됐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입증이 된 거예요. 그 흐름인 거야. 이해됐어? 근데 어차피 이 칼로릭 이론은 넌센스예요. 넌센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왜 이게 틀렸다는 건지조차도. 애당초 이해가 안 되니까 틀렸다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틀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제 보세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 5단락은 그러면서 클라우디우스는 자연계에서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잖아. 또 두 번째는 야, 열 효율이 100%가 될 수 없잖아. 나 근데 이것도 물어보고 싶어. 열 효율이 100%가 될 수 없다는 거는 100 오버니 100 언더니? 100% 오버예요, 언더예요? 그래, 둘 다 돼, 논리적으로는. 근데 그러니까 발췌독하고 논리 따지는 인간들이 수능판에서는 좀 닥쳐야 된다는 거야. 왜? 논리도요, 충분히 모르면서 논리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하는 논리는요, 어떤 수준이냐면 지문에 A니까 선제 A다. 이 정도예요. 거의 초급 수준이야. 여러분, 연역법은요,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완전 무결하지만 그건 되게 인위적인 명제들이야. 되게 국한되는 명이라고. 되게 특수한 상황들에 쓸 수 있는 명제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역법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될 수가 없어. 근대 과학은 경험주의로 생겨난 거라니까. 다시.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은 결국에는 엔트로피 개념을 나왔다면서 의의까지 가고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메시지를 던지는지 모르게 끝났어요. 괜찮아 얘들아. 지금 제가 이렇게 잡아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구조들을 이렇게 잡아드렸잖아요. 내가 여기서 배경치 설명한 거 없어. 맞죠? 전부 다 지문 내용들만 다 갖고 왔죠? 근데 희한하게 풀릴 거야. 왜? 잘 들어. 이 지문은요, 내용의 목적이 아니야. 이 구조 잡으라는 거였어. 논중 구조. 자, 그래서 정확하게 보세요. 1번. 바로 정답부터 설명하고 나머지 선제를 털게요. 잘 보세요. 봐. 글의 주제가 뭐예요? 네, 이거예요. 열기관의 열 효율이요. 맞죠? 글의 주제, 열기관의 열 효율, 열의 일당량, 열 효율, 1달러부터 끝달러까지 계속 반복되면서 간통하는 열기관의 열 효율이 글의 주제. 자, 주제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구조 있어야죠? 잘 봐, 정확하게 잘 봐, 진짜.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이론은 누구 이론이요? 카르노 주장이잖아. 1, 2단락에 나타나 있는 카르노 주장. 그 주장은 어떻게 됐어요?
오류가 밝혀졌죠. 어떻게? 3단락 줄을 근거로 4단락에서 톰슨이 비판하면서 맞죠? 근데도 유지되었네. 왜? 4단락, 5단락에서 클라우지우스가 재반박했으니까. 어머나 구조 그대로 두는 정답 5번이네. 깔끔하게 끝. 됐죠? 이해됐어? 자, 나머지 선지 좀 이따 털게요. 주제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주제 구조 잡는 게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5번부터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걸 연습해놔야 좀 이따가 브레튼 우주 볼 건데, 그래야 브레튼 우주가 매끄럽게 풀려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해줄 거야. 경제 흐름, 법 흐름, 우리가 어떻게 수능 지문 하나하나를 봐야 되는지. 그냥 무지성으로 하면은 여러분 만점자 28명이잖아. 이과수 2,702명이야. 영어 4만 명이요. 제발 국어에 대해서 좀 깨우칠 때가 됐어, 이제는. 만점자 숫자를 보면. 자, 30번 잘 보세요. 자, 구조를 보면요. 구조를 보면 A는 비판이잖아요. 누구에 대한? 기존 주장인 카르노 주장에 대해서 누가 비판했어? 톰슨이 비판했잖아요. 자, 그럼 봐. 1번 선지는 엄밀하게 틀린 선지야.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틀린 거야. 근데 봐. 1번은 뭐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야? 내용은 틀렸지만 줄의 에너지 보조 법칙이 열을 변환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용은 둘째 치고 구조에 담다면은 1번 선지는 3단락에 나와 있는 줄의 에너지 보조 법칙, 즉 재반박 근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A는 뭐였어? 칼로리 이론에 대한 입각한 카르노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법칙이 위배된다라는 비판이잖아요. 그럼 비판은 어디에 있어? 2번 선지. 설명할 수가 없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A는 뭐야? 비판이라니까. A는 비판이야.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라고. 왜? 이게 4단락에 나와 있는 톰슨의 반박이잖아요. 문항 설계 알겠어요? 그러니까 1번 선지 근거, 2번 선지 반박이야. 정답 2번 끝이야. 구조로. 그럼 3번 선지는 뭐야? 클라우지우스의 재반박이야. 4번 선지도 클라우지 재반박 근거예요. 야, 자연계는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흘러. 근데 그게 틀렸어? 그러면 저온에서 고온으로 흘러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 자, 5번 선지는 누구 주장이에요? 이거는 카르노 주장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저 따라오세요. 지금 저 문제는 어떻게 설계한 거냐? 이거야, 정확하게. 카르노 주장 5번 선지에 집어넣어놨고요. 톰슨의 반박 2번 선지에 넣어놨는데 A는 2번 선지였어요.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톰슨의 반박 1번 선지에 줄의 생각 집어넣는 거고요. 클라우지우스의 재반박 3번과 4번 선지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구조 딱 잡아보면 정답 2번 깔끔하게 끝인 거예요. 왜? A는 반박이니까. 반박하는 거 찾아. 맞잖아. 다시 봐봐. 반박 대상 5번 선지에 넣어놨고요. 반박 근거 1번 선지에 넣어놨고요. 반박 2번 선지에 넣어놨어요. 재반박과 근거 3, 4번 선지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A는 반박이었으니까 정답 2번 끝. 깔끔하게 끝. 이해됐어요? 이거요. 안 그러면 못 풀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봐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 칼로리 이론을 보면 이해가 안 돼, 이게. 자, 아까 했던 설명 다시 한번 볼게요. 봐봐. 줄은 정확하게 닫힌 공간? 뭐라 그러지? 이거 아무튼. 닫힌 개에서 실험을 한 거야. 그러면 열을 100 가하면 당연히 1, 100으로 바뀌었겠죠. 거꾸로 1을 100을 가하면 열로 바뀌었겠죠. 얘가 잡열이 생겼거나 외부열이 있거나 마찰열 이런 걸로 안 나갔을 테니까. 그러니까 전이든 후든 에너지 총량은 100, 100으로 유지된다예요. 에너지 등가 교환된다예요. 이게 줄의 에너지 보존되는 법칙인 거잖아. 이해됐니? 그리고 이게 상식이야. 자연계에서. 당연하지. 갑자기 에너지가 어디서 들어오거나 빠지겠어. 맞잖아요. 1,000원이 갑자기 생기거나 빠질 수는 없다니까. 1,000원 가지고 돌고 도는 거야. 그런데 얘는 그러니까 틀린 거지. 왜? 자, 봐. A와 B,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에 붙이기, 그러니까 얘가 온도의 평형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100도씨, 0도씨였으면 전 단계에서 열 에너지, 즉 에너지 총량은 100이에요. 맞죠? 두 개를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물론 자연계에서는 100%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은
50, 5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열 에너지는 여전히 총량은 100이에요. 근데 얘가 일을 했다니까? 야, 전에도 100이고 후에도 100인데 그러면 열은 열로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도대체 50일은 누가 했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림을 깔끔하게 그려줘 볼게. 잘 들어. 이건 당연히 상식적인 건데 줄의 실험은 너보다 센스예요. 자, 열을 100만큼을 1로 바꿨더니 100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다시 한번 열로 바꿨더니 100으로 가던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100이고요. 후에도 에너지 총량은 100인 거예요. 자, 반면에 칼로리 기로는 어떤 상태인 거냐? 자, A에서 B로 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에너지 100도씨가 있었고 0도씨가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넘어가기 전에 에너지 총량은 100이었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리고 넘어갔어. 그러면 A에서 B로 넘어간 결과 온도는 50, 50으로 평형이 됐겠죠. 그러면서 넘어가면서 뭐 한 거야? 플러스 1도 했다니까? 일을 한 30 정도 했다고 칩시다. 야, 그러면 잠깐만 봐봐. 전 에너지 총량은 100인데 갑자기 에너지 총량이 130이 돼버렸네? 야, 이거 누가 설명할 거야?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게 논센스라고. 이해됐어? 근데 옛날 사람들은 왜 이걸 논센스로 못 받아들였을까? 상식인 거죠. 지금 어떤 열기관도 어떤 에너지 기관도 열 효율이 100%일 수가 없어. 마찰열, 잠열, 이런 걸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지금 전기 자동차도 그렇고 내연기관도 그렇고 그 원래 화석연료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를 100% 전환하는 기관은 없어요. 아마 가장 지금 20%도 못 넘는다고 나는 알고 있었거든. 옛날 기술로는. 이해됐어? 그 얘기야.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얘기가 마지막 문제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봐. 우리가 처음 머리털 나고 본 열의 일당량이라는 개념은요. 결국에는 여기서는 뭐랑 동의어로 본 거야? 그래. 열 효율이라는 개념으로 본 거야. 그래서 뭐분의 뭐? 그래. 그러니까 투입한 열분의 산출된 일이잖아요. 그게 A분의 B잖아요. 됐어? 그게 열의 일당량이 열 효율이래잖아. 이해되니? 자, 그럼 봐. 줄의 실험에서는 100 넣으면 몇이 나왔어? 열 100 넣으면 몇이 나와? 1 100 나왔지. 반대로 1 100 넣으면 100 나왔지. 그러니까 줄의 실험에서는 열의 일당량 열 효율은 100%가 나와요. 근데 현실계에서는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가 야, 현실에서 그런 게 어딨냐 이 새끼야 라고 비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현실에서는 100%가 절대 100% 이하이기 때문에 100%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정답 5번이라고 그러니까.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 몇이에요? 100%라니까. 근데 줄의 실험과 달리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0% 이하라고. 작다고요. 이해됐어? 정답 5번 끝이야. 그래서 이해돼요? 그럼 5분 컷 나오지 이지만 6분 컷 나오고 실전에서 아무리 해도 8분 컷이고. 근데 여러분 이거를 100% 이해하고 풀겠다? 아니요. 대추가 없어요. 예당초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인데 정보도 없고. 일단 칼로리 이론 자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잖아. 뭐가 왜 모순인지에 대해서, 왜 오류인지에 대해서. 물론 이건 감으로 여러분이 때려 맞출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전자 28명이라고. 말이 안 되는 실험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왜 그게 말이 안 되냐 얘기했잖아. 국어교육학은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정보 처리에 관련해서. 근데 내신 보잖아. 야, 씨발, 난 이게 진짜 초등학생 문제인지 싶어. 무슨 외고 애들한테 서술형 평가 문제 알려주고 시험 치는 아무리 애들이 코로나 3년 때문에 마탱이 갔다고. 아니에요. 애들이 코로나 3년 때 마탱이 갔으면 어쩔 수가 없어. 애들 더 끌어올려놔야 돼. 왜? 애들은 20살이 되면요. 자, 100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랑도 경쟁해야 돼. 사회는 정말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길 가다가 부자 할머니, 100살 먹은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 1억만 주세요. 어떤 미친놈이 주냐, 그거를. 경쟁이에요. 물론 이제 연대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20대 왜 힘든 거예요? 없으니까. 경쟁력이 없으니까. 계속 거듭나는 거 20대 내내. 그래서 20대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야.
20대 아프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20대 안 아팠어요? 아, 그 사람들이 이제 30대 되면 골병들어 뒤져요. 20대 거듭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고생을 했기 때문에 20, 30대 좀 더 편해진 삶을 살 수도 있는 거. 물론 이제 뭐가 우선이고 뭐 이런 거는 철학적인 문제고 뭐 통계적인 문제, 뭐 그건 나중에 집어치우고 일단 얘기를 할게요. 다시 한번 봐. 이 지문에 초점을 둘게요. 자, 정리하면 이거야.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가장 정보가치 높은 주제 잡는 게 먼저고, 그걸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구조 잡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해가 구조를 잡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구조 잡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얘는 뭔 짓을 해도 100%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이야. 그러면 구조는 잡으라고 낸 거야, 출제 의도 자체가. 그럼 구조를 잡았더니 어머나 31번에 5번 선지 그대로 주제 구조 다 들어가 있죠. 그래, 주제는 뭐야? 열기관의 열 효율. 구조는 뭐야? 1, 2단락에서 카르노 이론, 3, 4단락에서 주를 근거로 비판. 하지만 클라우디우스가 재반박, 깔끔하게 5번에 주제 구조 싹 담아놨죠. 끝.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2번 선지. 왜 열의 실제 칼로리기면 설명할 수가 없어? 1, 2단락에서 다 설명했고, 클라우디우스도 재반박해가지고 유지가 됐는데, 그런 건 안 중요해. A가 뭐라고? A가 뭐라고? 카르노 주장에 대한 비판이라고. 그럼 뭐라고? 설명할 수 없다. 카르노 주장에 대한 비판. 톰슨 카르노 주장에 대한 비판. 정답은 2번이네. 1번 왜 나왔어? 그 근거로서 다룰 수 있으니까. 3, 4번은 왜 나왔어? 재반박 근거로서 다룰 수 있으니까. 5번 선지 왜 나왔어? 카르노 주장 내용이니까. 그럼 내용은 둘째 치더라도 구조로 봤을 때 비판하는 파트를 끄집어내라고 했으니까 정답 2번 끝이라고. 비판하는 구조를 갖다 내라고 했으니까 정답 2번 끝이라고. 이해되셨죠? 마지막 그러면 글의 주제는 뭐였어요? 열 효율이었다니까. 자연계에서 열 효율은 100%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줄은 어떤 특수한 실험을 통해 100%를 만든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비판받을 수 있었던 근거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 5번 선지 줄의 실험과 달리 실제 측정을 하면 100%보다 작다야. 정답 5번 끝. 됐니?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수업은 납득이 되지만 여러분이 평소에 풀던 느낌과 너무 괴리가 크기 때문에 그건 하나씩 잡아드릴 거거든요. 자, 5분 동안 제가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필기하시고요. 이것도 좀 필기를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실장님 이거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1분씩 좀 잡아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이것도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활용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단 수업 내용부터 이해를 해야 돼. 이렇게 빡세게 구조 잡는 게 브레튼 우주에서 되게 크리티컬했어요. 필기하세요. 15분에 바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만 있다. 여러분 지금 필기도 한 것 같아서. 이러면 또 필기할 게 너무 많은데. 자, 저한테 오실래요? 자, 같이 한번 봐볼게요. 1번 선지는 2단락 초반부에 되게 정보가치 높게 다뤄졌어요. 열 기간에 대한 정의에 대한 거였고 거꾸로 가는 거였죠. 순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수력 기간에 비유해 놨잖아요. 역시 2단락 정보가치 높은 내용이고 온도차가 아니라 뭐라고? 높이차. 근데 이거를 진짜 발췌독 이게 아니라 봐봐. 설계는 뭐야?
수력기관은 높이차고 열기관은 온도차잖아. 보여요? 그러니까 수력기관은 높이차, 열기관은 온도차, 정보를 섞어놨잖아요. 이해돼? 이런 어떤 설계도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단순히 OX가 아니라. 자, 그리고 3번 선지는 일단락 주제죠. 일단락 가치 높은 정보죠. 칼로릭은 뭐가 없다? 질량이 없다. 4번 선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간다니까. 어쨌든 다 틀렸고 정답은 5번 끝인데 세부 내용으로 하나씩 고칠 게 있는 1, 2, 3, 4보단 역시나 정보가치 높은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 성격이 5번이 정답이었구나. 역시 첫 번째 문제는 주제와 구조를 터는 문제였고 이 문제에서는 의도적으로 구조 쪽에 초점을 두고 냈기 때문에 32번에서 구조 잡았을 때 나왔었던 거고. 자, 봐봐. 이제 여러분이 발췌독 하다 보면 진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이과 애들은 이게 당연히 틀렸다는 걸 알아요. 내용적으로도.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발췌독하는 애들은 존나 헷갈리는 게 봐봐. 내가 지금 헷갈리니까 지운 건데 봐봐. 열과일뿐만 아니라 화학에너지, 전기에너지 등이 등가성을 가지면 상호 전환될 때 에너지 총량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럼 봐봐.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야. 1번. 화학에너지와 전기에너지가 등가교환이 된다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2번. 화학에너지가 다른 어떤 에너지와 등가교환, 전기에너지도 다른 어떤 에너지와 등가교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옌지 경우에서 다 따지면서 글 막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한다고 실전에서 멘탈 무조건 터지지. 시간 무조건 부족하지. 실수, 유발 확률 당연히 높아지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풀면요. 1번 선제 근거 여기서 나와가지고 틀렸다. 왜? 서로 전환될 수 있다. 라고 바꿔놓을 거야. 근데 문제는 뭔 줄 알아요? 애당초 지금 얘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왜냐면 이게 여러분 줄글 자체가 원래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도 보는 거고 과학지문, 과학 교과서 봐. 그림이 훨씬 많잖아. 그림으로 설명하고 표로 설명하고 도식으로 설명해야 되는 걸 줄글로 설명하면 당연히 왜곡되니까 거기서 자꾸 정보 전달에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왜 자꾸 줄글로 처리하고 있는지도 나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두 번째, 여기서는 그걸 하라는 것도 아니야. 주제구조 잡으면 1단락은 그냥 근거네? 2번 선지? 아, 그렇지. A, B판이지. 정답 2번 끝. 이렇게 클리어하고 넘어갈 문제를 잠깐 1번 뭐가 틀렸지? 이러고 있다니까. 뭐가 틀렸지가 아니야. A가 그냥 아닌 거야. A는 B판인데 1번 선지가 B판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털어야 된다고 구조로. 자, 3번도 봐봐. 자연계에서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르는 것 같은 방향성 현상이 존재한다. 존재하잖아. 야, 아까 뭐가 문제인 줄 알아? 얘는 또 내용 자체는 맞아요. 그러니까 1번은 내용이 틀렸으니까 틀렸다고 치자. 그럼 3번은 내용은 맞는데 그럼 맞는 선지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뭐가 틀리고 뭐가 맞았고 내용을 이해했고 못했고는 이런 문제에서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정답이 명쾌하게 2번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그 이유는 구조 초점 높기 때문이야. 이걸 연습하라는 거야. 왜?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요즘 지문들은. 자, 3번. 이것도 내용은 맞아. 5번. 이것도 1, 2단락에 따르면 내용은 맞다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내용에 옳고 그름을 빠지는 선지가 아니었던 거야. 그 왜 정답은 2번? 아까도 얘기했잖아. A가 뭐였는데? 비판이라니까? 카르노 이론에 대한 비판이라고요. 카르노 이론에 대한 비판? 2번 선지잖아. 왜? 설명이 안 돼 이 새끼야 라고 비판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답 2번 끝이라고. 내용 이해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느낌인지 잡아야 돼요 이거. 왜냐면 이걸 잡는 순간 막 5등급 맞던 애 갑자기 1, 2등급 돼 있을 거야. 실제로 그래요. 성적 오르는 거 보면. 왜냐면 잘 들어요 여러분. 국어라는 과목은요. 고3쯤 됐으면은 단어의 차이 거의 없죠. 왜? 고3인데 얘가 어휘력이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인 애들은 별로 없어. 공부하는 애들한테. 정보 처리 능력이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뭐냐면 내재된 잠재성을 잘 조직해서 표현할 줄 모르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떤 선생님 수업을 들었거나 혹은 내가 어떤 공부를 했더니 갑자기 우연스럽게 잘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연스럽게야.
나는 그걸 되게 높은 확률로 필연적으로 만들어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 그거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제구조 집중하라는 거예요. 33번 볼게요. 글의 주제였죠. 그게 뭐였어? 열의 일당량 또는 열 효율. 그러니까 5번 선지 바로 왔던 거고, 1번 선지부터 볼게요. 작동온도 차이가 일정하다면 왜 잠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구하면 무조건 100 이하라니까 열 효율은. 반면에 줄은 되게 특수한 상황에서 실험했으니까 100%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같니? 무조건 작지. 심지어 더 크대. 아니 작다니까. 더 크대. 그래 작다. 정답 5번 끝. 됐죠. 이해됐어요? 발췌도구로 절대 못 풀어.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열 효율 문제잖아. 봐봐. 야 수식이야 수식이라고. 줄은 100%, 실제는 100% 이하. 같다, 커진다, 크다. 얘가 어떻게 커? 작다지. 정도 5번이라니까. 작다잖아. 작다는 얘밖에 없잖아. 이해됐어?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문제 만드는 거지. 잠깐만. 작동온도 차이가 일정하다고? 흡수온도 상관없다고? 뭐 이러고 있다니까. 제발 좀요. 제발 좀. 아니 적분 문제를 왜 미분을 하고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되고, 경우의 수 문제를 왜 부정적분한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래놓고 이해가 안 된다. 아니 그건 씨발 경우의 수 문제니까 경우의 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조합 문제니까 조합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럼 부정적분한이 답이 나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야 열효율 구해. 실제는 100보다 작지? 근데 줄은 특수한 환경에서 했으니까 100이 100으로 그대로 옮겨갔지? 100%지? 그러면 줄의 열효율과 실제 열효율 비교했을 때 실제 열효율이 더 작지? 몇 번 선지야? 5번 선지구나? 이렇게 풀려고 된 거야. 근데 혼자서 작동온도 차이가 어떤지 뭐 이러고 있으면 틀릴 수밖에 없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떤 느낌인지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문이 되게 이정표적인 지문이고요. 이 지문이 되게 정보량이 적어서 쉬운 것 같지만 파고들수 이해가 안 되고, 근데 그 부분에서 만점자 28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필기 잘 하시고 정리 잘 하시고 캡처 또 해서 올려드릴 텐데, 현재 시간 23분입니다. 10분 정도 쉴 건데요. 33분에 시작할 거고 잘 들어.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브레튼-우즈를, 죄송해요. 제가 똥을 쌌고 AS를 해드릴 건데, 이 AS가 완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실전이라면 어떻게 풀리는지를 풀어서 올려드릴게요. 음소거 돼 있어. 8분 20초 정도 걸려요. 실전에서 푸는 방법으로. 그거를 제가 약간 살 붙여가지고 최대한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왜 이걸 또 지금 설명을 하냐. 이게 여러분 잘 들어. 법지문에서 변호사분들도 이해가 안 된다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설명을 할게요. 아까 제가 여기다 썼다 지웠는데 전공시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전공적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배경식은 도대체 어디까지 활용하라는 건데요? 조각모음하라고. 고1, 고2, 고3, 기출 EBS. 근데 니네가 어떻게 조각모음을 해? 그러니까 내가 해준다는 거야, 이거를.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지문을 조각모음을 해서 한번 보면 되게 깔끔해요, 또 희한하게. 그래서 법, 경제, 조각모음을 해줄 거야, 좀 이따가. 딱 그 느낌 정도로 올해 수능은 잡고 계셔야 돼요. 이게 또 힘든 게 뭔지 아니? 내년 되면 또 바뀌겠지. 새로운 지문이 들어오고 빠져버리니까. 내가 그러니까 죽어나는 거야. 한 지문 가르치려면 진짜 10시간, 20시간 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야. 잠 못 자, 진짜. 근데 이 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인생 걸리잖아요. 씨발 해야지 그러면. 맞잖아. 나 잠 못 자는 게 대수야? 내일 자면 돼. 수능 끝나고 좀 자면 돼요. 내신 흉학 때 좀 자면 돼. 근데 니네가 잘못 배워서 그 한 문제를 틀리면 1년이야. 씨발 1년. 나는 그거를 몇 년을 했어요. 나도 군수했다. 나도 군수해서 군수. 군대에서 막 씨발 내가 왜 이게 약간 인생이 이렇게 됐냐면, 내가 아까 그 누나가 나한테 그렇게 충격을 줬다 그랬잖아요. 군대 가서도 미련을 못 버리는 거야. 그러면 국방일보 이런 거 보면요. 그 군인들이 보는 일보 있어. 그 국방일보 이런 거 보면은 맨날 군생활 하다가 뭐 서울대를 갔어. 군생활 하다가 사실 합격했어요. 미친놈들 한 명씩 있다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실화예요. 실화인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 존나 비꼬는 사람들 많던데, 난 진짜 정석책을요. 이 경계 같은 거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 군대 가면 경계라는 걸 해요. 그냥 뭐 모르겠어요. 뭐 되게 의미 있는 거지만 저한테는 의미가 없었고, 이 경계를 들어가면 선임은 일단 쳐자. 선임이 나한테 그래. 야 씨발 잘 거니까 간부 오는지 잘 감시해라. 라고 하고 제가 이제 간부를 감시하면서
정석책을 달빛에 비춰봤어요. 그렇게까지 좀 뭔가 약간 서운했나 봐. 인생이. 일단 생긴 거 서운했고, 키 서운했고, 집안 환경 서운했고, 인생이 서운했나 봐. 그러니까 막 씨발 어떤 날은 막 울어 막 씨발 막 달빛에 막 울어 내가. 그렇게 살았었어.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나이 먹고도 아직도 이제 그 시절의 어떤 아픔들이 남아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지문 한 지문 한 문제 한 문제를 그냥 못 지나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날은 잠 못 자요 진짜. 내가 스스로 납득이 돼서 수업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면. 어쨌든 그냥 쓸데없는 내 얘기 했고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고. 또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시간을 많이 먹었는데 정확하게 26분부터 할 때니까 화장실 갔다 오시고 필기해 주시고, 뭐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학생은 그 브레트누즈 지문 좀 가급적이면은 깔끔한 상태에 있는 지문에다가 다시 써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론서 올려드렸잖아요. 그거 출력하시면 앞쪽에 필기할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 여러분이 구조를 다시 한번 깔끔하게 잡아주셔도 되고 다시 여러 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10분 정도 있다 할게요.